예, 이제 불교가 전해진 다음에 여기 384년인데 그 후에 여기 보세요. 침리왕 즉위년 9월에 호승이라는 게 이제 간다라 지역에 인도의 이제 사람. 자, 여기 보면은 진나라에서부터 와서 왕궁으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불사를 일으킨 거예요. 절을 지었어요. 어디에? 한산에다가.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신궁 동직여지스남의 광주 부르조에 약정사는 한산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 하남에서 약정사라는 명문기와를 발견했다니까요. 그게 어디냐? 하남시 고골 금암산 기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풍납토성 몽쳐도 안 나와요. 절도 없어요. 그게 무슨 백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방어 기지야. 예, 그리고 이 지금 풍납토성은 뭐냐? 인천 항구예요. 인천 항구. 국제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물이 많이 나오죠. 예.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하남시 고골이거든요. 이 뒤에는 남한산성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삼태기처럼. 요게 이제 성이 있고, 여기도 성이 있어요. 이건 산성이고, 여기도 산성이죠. 이게 다 절터예요. 여기 절터. 여기 차화사, 약정사. 여기가 약정사예요. 예, 여기 봉수사. 여기는 이제 천왕사. 이 절들이 쫙, 이 안샘제라는, 여기도 절이에요. 여기도 선법사라는 절. 쫙 깔려 있어요. 예. 이 절터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자, 천왕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사총동 340세. 이 일본인이 여기를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를 백제 왕궁터로 봤어요. 백제 유물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여기를 이제 이철재라는 분이 향토사학자가 여기를 천행일벌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천행일벌이라고 합니까? 천왕사라는 절이 있었어. 그럼 뭐 기와장이라도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저기 향토사학 이 지명연구하는. 그래, 알았어요. 그 1995년 3월에 저하고 이제 한정섭 이분이 이제 그 유물을 잘 찾거든요.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천자가 요 아래 하자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찍혀 있고 밑에 큰 대자예요. 그럼 이게 정식으로 이런 글자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딴지거니까. 그래서 이걸 찾읍시다 그래서 진짜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분이 찾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를 발굴했어요, 이걸. 처음에 요것만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묘를 이장했는데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온 거예요. 묘 옆에서. 그래갖고 이걸 발굴하니까 이 밑에서 이 아래, 여기서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구멍이 없죠? 이건 구멍이 있어요. 이게 촉이라는 거예요, 촉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탑 심초석이에요. 이게. 요랑 똑같은 게 어디냐? 고구려에 있어요. 정릉사지. 이게 먼저 한 거고, 이게 나중에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백제 와당이 나왔는데, 이거를 숨기잖아요. 지금까지 숨겨요. 우린 사진만 봤어요. 이거를 최몽룡 교수가 한정섭 회장한테 제공한 거예요. 백제거 나왔어. 그러고.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뭐랄까 거짓말을 한다 그럴까? 우리 그 일본인들만 조작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곳곳이 조작과 훼손의 아주 전당입니다. 전당.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석이에요. 되게 크죠? 근데 여기 둘레가 다 평지예요. 이 뒤에가 왕궁터고. 그러니까 여긴 뭐냐? 사람으로 치면 배꼽짜리예요. 우리가 그 잉카 말에 뭐예요? 꾸스코가 있죠, 꾸스코. 꾸스코가 뭐냐? 배꼽짜리예요. 우리가 그리스에도 배꼽을 불러요. 그걸 옴파로스로 하는데, 옴파로스. 이 배꼽처럼 이렇게 볼록한 그 신전에 가면 그게 있어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제가 이제 그 천왕사라는 거를 딱 찾은 다음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서적에 나오나.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95년 5월 14일 날 친구들이 너 뭐 유적지 좀 설명해 주라. 그래서 이제 고달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뭘 보게 됐냐면 해먹산 고달서는 국사 원정대사 지비 그걸 딱 읽는데 뭐라고 쓰냐면 고려 태조의 청에 의하여 광주 천왕사의 주지로 있다가 해먹산 고달사로 옮겨갔다. 깜짝 놀랐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광주 천왕사. 그래서 고려사를 뒤져봤어요. 열전에 신돈이 뭐라냐? 광주의 천왕사의 사리를 왕윤사, 개성에 있죠. 로 옮겨갔다. 그리고 고려사 저료에 여기 공민왕 15년 1366년 광주 천왕사의 불사리를 왕윤사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해예요. 요건 같은 기록이에요. 조선왕조실록 세종 28년 1460년 광주 천왕사의 사리 10과를 권례에 바쳤다. 그러면 이 사리는 누가 가져온 거죠? 마라난타 스님이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인도에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 거 봤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건. 근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고려는 불교가 국교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저 위쪽은 우리 그 국경지대고, 그러니까 이 한반도 내에서 최초로 들어온 불교 성지가 어디냐? 그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대적으로 불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 고려시대에 불사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여기 큰 절들을 다 조사했는데. 그랬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 우리나라 최대의 광주 철불이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절에 있었던 건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천왕사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다 이제 너나 나나 다 거긴 줄 아는데 그걸 밝힌 게 처음에 접니다.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그 광주 철불을 어떻게 갔냐면 인민군들이 끌고 가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버리고 갔어요. 어디서 끌고 간지를 모른 거야. 그런데 이 하남시 그 광주 철불이니까 광주에서 나왔겠죠? 그 하남시도 광주였거든요. 근데 그 절만큼 중요한 절이 없어요. 천왕이잖아요. 천왕이 뭐예요? 하늘의 왕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느님. 하느님을 모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익산으로 가면서 뭐로 또 변하죠? 제석사로 바뀌어요. 제석이 뭐예요?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사비에도 그 지금 관북리 왕궁터 있죠? 그 옆에 천왕사지가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백제를 믿으면서도.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중요한 철불이 두 군데가 더 있거든요. 서산의 보온사 철불, 그 다음에 철원의 도피한사 철불. 근데 이거 더럽게 못생겼거든요.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광주 철불은 박물관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 지금 석굴암 저 본전부라고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국가가 달겨들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급이 틀려요. 급이. 그러니까 이거는 성지화한 겁니다. 성지화. 왜? 부처님 진시사리가 나올 정도면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광주 철불, 그 지금 박물관에 있는 그 철불의 좌대를 찾자. 그래서 샅샅이 뒤졌어요. 근데 거기 향토사학자분인 김종규 씨가 찾았어요. 근데 이게 잘라졌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포크레인 운전사 하는 분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왜? 거기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걸 포크레인으로 퍼서 자기네 집에다가 갖다 놨어요. 장독대에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999년 탑에 난간석이 있었던 그 묘가 이장되면서 심초석, 아까 보여드렸죠?
그게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공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2001년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발굴해갖고 백제시대의 순막사, 요거는 감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목탑지 한동, 건물지, 담장, 배수시설 등에 했다. 그 다음에 1934년 일본인이 여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토르와, 그 성터가 나오거든요. 대형 초석 10개가 있는 거를 발견하고, 왕궁터로인지 생각을 했죠. 이게 보세요. 이게 꽂히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요게 신초석이에요. 여기 센터. 이게 제석사지에 있는 거예요. 요 부여 천왕사지에 있는 거예요. 부여 능산리 목탑시. 이게 거기 천왕사 가면 이 철불만 있는 게 이건 제일 큰 거고 본전불이고, 요거 말고 작은 부처가 불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일본인이 조사해 놨는데 그 동네 가면 이렇게 깨져 있어요. 이렇게 뒹굴어요. 요거의 좌대를 찾은 게 이겁니다. 예, 아까 그 포크레인 하던 그 아저씨네 집에 있는,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목탑 심초석. 자, 목탑 심초석이 2개가 나온 데는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여 천왕사지, 군수리사지, 제수사지, 능산리사지 등에서 나왔고, 일본의 아스카지 목탑 심초석.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황룡사도 누가 만들었죠? 아비지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황룡사 목탑 심초석도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백제인이 만들어준 거예요. 왜? 노하우가 없어. 그래서 목탑을 놓을 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웠겠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경주 사천왕사 목탑 심초석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백제 시대의 것을 지금 이 사리공 이 가운데 그것이 가장 규모가 커요. 그 다음에 하부 밑에 거는 사리공이 없어요. 최초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이 절터를 천왕사지를 통일신라로 보고 있는데 아니올시다죠. 백제 연암은 막세와당을 최몽룡 교수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게 하부 목탑. 이게 이제 평양에 있는 팔각 목탑지인데 되게 엉성하죠. 그냥 쭉 깔았어요. 그냥 이렇게 저 자갈도를. 이거하고 차원이 틀리죠. 근데 요건 뭐냐 요거. 예. 건축공학을 했던 그 강찬석이라고 그분이 이제 제시하기를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받쳐야 되죠. 이걸 세우는데 그냥 못 받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버팀목을 놓고 여기다 초석을 놓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티는 곳이다. 저는 뭐 건축공학은 잘 모르니까. 그래갖고 이 심초석. 여기 보면 심초석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를 치면은 요게 신단수예요. 신단수. 우리 무당들이 보면 이렇게 대를 잡잖아요. 예, 그게 신단수예요. 이게 신단수예요. 이게 신단수. 예. 한 상징이죠. 자, 하느님을 모셨던 천왕사.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삼국사기 백제봉기 의자왕 20년조에 5월에 비바람이 사납게 내리고 천왕사와 도양사 두 절의 탑에 벼락이 쳤다. 여기서 도양사는 지금 정림사로 보고 있어요. 저는. 요 천왕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석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석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익산이죠. 거기도 이제 별도였으니까. 하느님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에 보면 삼산이 있어요. 똑같이 한성 시기에도 삼산이 있어요. 뭐가 있냐? 숭산, 검단, 부산, 한산, 부산. 이 부산은 금암산을 부산이라고 불렀대요. 예.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비에도 삼산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신단수 역할을 했다. 이제 그거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은, 자, 미륵불광사 사적이라는 책에 백제 성왕 4년, 526년 겸익이라는 스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계율종이 제일 계율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계율을 맞추다 보니까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랬고 안 되겠다. 이걸 정확하게 인도에 가서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삼장법사처럼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걸어서 갔잖아요. 이분은 배 타고 갔어요. 왜? 백제는 해양 국가잖아요. 그래서 인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상가나 대율사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경전과 문헌을 5년간 공부하고 산스크리트어를 통달하여 머리가 좋은 거예요. 율부를 깊이 전공하여 공부를 마친 531년 성왕 9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죠. 5년 동안 겸입법사는 인도의 승려 베달다 3장과 함께 아비담장, 오부율 등의 문헌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자, 여러분들 해초 스님을 알 겁니다. 우리가 왕오 천축국전, 왕오라는 거는 5개의 천축국, 인도 나라 5개를 둘른 여행기예요. 근데 그분은 신라로 왔냐? 신라 사람인데 못 왔어요. 중국에서 죽었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가서 5년을 공부하고 인도 스님을 또 데리고 경전하고 계율을 얻어서 돌아온 거예요. 배 타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 겸입. 그래서 백제불교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최고. 네. 야, 저기 보세요. 이제 백제에 도착했을 때 새 기수로 만든 의장을 갖추고 북을 치고 피리를 부는 환영 퍼레이드를 했어요. 백제 성왕이 직접 선문밖까지 나와서 겸익법사와 베달다 3장을 맞이했다. 그리고 흥륜사에 모시고 승려 28명을 불러서 율부 72권을 번역하게 하였다. 그래서 겸익법사는 백제 율종의 시조가 되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교계는. 자, 여기 보세요. 겸익스님 배를 타고 인도를 갔다. 인도까지 왕래는 어려웠죠.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왜? 511년, 이분 간 게 526년이에요. 511년 양나라 무제, 그러니까 남제죠. 남쪽에, 양장 남쪽에 있는 나라. 거기서 이 무제가 명을 내려 인도에 파견되어 불상을 구해온 혁건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이 사람은 바닷길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길이 이미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백제는 남조하고 교통을 했잖아요. 그럼 그 백길을 다 알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이미 534년 부남, 지금의 캄보디아하고 교역한 바가 있고, 근데 554년에 일본에 보는 물품 중에 북인도에서 나오는 양모로 만든 탑등, 양탄자죠. 예. 이런 것들을 줬어요. 그리고 아까 가서 공부했던 상가나 대율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란다 대학이에요. 나란다 대학은 불교 최고의 대학이고 제일 오래된 대학이에요. 5세기에서 12세기. 12세기 때는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망했죠. 그리고 아비담장, 가져온 아비담장이란 건 뭐냐? 3장이 있어요. 불교에는. 경장, 율장, 논장. 경장은 뭐냐? 부처님 말씀. 논장은 뭐냐? 부처님 말씀에다가 5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2, 3세기부터 아까 용수보살부터 쭉 해서 주석을 붙인 거예요. 그걸 논이라 그래요. 우리 논어도 보면은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 율이에요. 계율. 그래서 여기 보면 경장과 율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게 논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비담장이고, 오부율은 5개의 부파가 전해지고 있는 그 계율을 갖다 이제 얻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 보세요. 요 흑산대에서 쭉 가면 영파예요. 그 여기서 이렇게 했고 쭉 돌아서 지금 백길하고 똑같아요. 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들어가서 여기 가서 공부하고 여기로 다시 이렇게 연안항해라 그러죠. 우리가
예. 자, 일본 서기에 보면은 헌명천황 543년 성황 때입니다. 백제 성황이 부남 캄보디아에 재물과 노비를 주었다. 헌명천황 15년 554년 위덕왕 1년 백제가 일본에 비단, 탑등, 도끼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줬다. 여기서 탑등이 뭐냐? 페르시아 카페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추고천황 599년 법왕 1년 백제가 낙타 한 쌀, 우리나라 낙타 없잖아요. 낙타를 줬다니까요. 그쪽에서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황국천황 642년 의자왕 때 백제 사신이 곤륜은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명천황 650년 의자왕 16년 서에서 여기 쭉 나오는데 앵무새 이거 남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의자왕 17년 낙타 이런 것들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그 백제가 교통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남시 이성산성에서 벼루가 발견돼 밑에 코끼리 발이에요. 예. 그리고 금동 용봉 대학로에 뭐가 있냐? 코끼리와 악어가 조각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본의 나라에서 후지노키 고분에 코끼리가 투조돼 있어요. 그리고 정창원 천황 이제 그 천하 보물창고잖아요. 거기에 목화자 단기국이라는 바둑판이 있습니다. 그 바둑판이 나무가 뭐로 되냐? 자단목이에요. 그건 동남아시아에서 나와요. 벌레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낙타가 조각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바둑판 알이 상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둑판을 담는 통, 거기에 코끼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 자단목은 어디서 나오냐? 동남아시아나 스리랑카, 인도죠. 에서 나와요. 그리고 문영왕릉에서 나온 유리구슬은 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디 거냐? 태국의 무티사라 유리구슬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문유치라는 책에 뭐라 그러냐면 유리는 대진, 로마, 황지, 남인도, 사조, 스리랑카, 일남,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중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왔다 갔다 한 거죠, 백제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백제는 대단한 해양 국가였다. 이게 이성산성에서 나오는 코끼리발. 이 코끼리 새겨져 있죠, 후지노키노 고분. 이게 문영왕릉에 나오는 유리구슬이에요. 이게 지금 베트남 남부 참파 왕국에 있던 이거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코끼리가 그려져 있죠. 아까 이게 자단목으로 되어 있는 정창원의 의자왕이 준 바둑판이거든요. 여기를 딱 열면 여기에 통이 나오죠. 알통. 그 알통 껍데기에 코끼리가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베트남의 5개 유족이 1세기에서 7세기 그 베트남과 캄보디아 메콩강 삼각주에 있었던 분왕국이라는 나라예요. 여기를 분석을 했어요. 그때 유리 분석을 했더니 백제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의 모양, 색상, 성분이 똑같아요. 어떻게 했냐? 알루미나가 5%, 그 다음에 칼슘이 5%, 고알루미나 소다 유리로 되어 있다. 4세기 후반 진나라에서 여기 보면은 말레이시아 남쪽의 기항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순다 해협을 가로지르는 백기를 뚫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서, 남제서, 양서 등의 분왕국이 인도와 여기 중국 남부 지역은 물론 인도와 교역했다는 것이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서, 양직공도에 보면은 백제와 분함 사신이 양나라에 동시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분함국이 여기 분함이라고 써 있죠. 요게 아까 나온 유적지가 여기예요. 여기. 요게 분함국의 영토죠. 그리고 요게 백길이에요. 여기 백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같은 백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네. 그 어디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실크로드를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익산미륵사지 여기 쭉 부여능산리, 무령왕릉 등에서 나오는 유리구슬에 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캄보디아의 캄퐁참이라는 곳에서 나온 불상, 요거죠, 요거. 요 불상이 어디 거? 부여 군술이나 규안면 실리에서 나온 백제 불상, 요 두 개죠. 부여박물관에 있는 거 똑같잖아요. 이게 캄보디아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제가 교육을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아주 귀중한, 이게 이제 특이한 게 여기 보세요. 이 비늘같이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이 형태가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백제 불상이 캄보디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영왕릉이라든가 이런 데 나온 거에 유리구슬이 바로 분안국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리구슬이죠. 이것이 백제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던 그 해양 강국이고 삼국 중에 최초로 강국으로 떠올랐던 나라다. 이게 한성 백제. 지금 얘기하는 공주나 부여에 있는 백제는 찌그러진 백제입니다. 망해가는 백제, 찌그러진 백제. 뭐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뻥튀기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 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정말 뭐 평양까지 쳐서 고구려의 왕을 죽일 정도면은 대단히 강성했던 거죠. 우리가 백제사를 바른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 백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개척한 거는 고유왕 때부터인데 자꾸 이제 근초고왕으로 끌어내리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